북녘 땅 50년을 말하는 기계로 몽에 쓴 인간으로 살며 재능이 아니라 의분으로 잉크의 펜으로가 아니라 피눈물에 뼈로 적은 나의 이 글. 사막처럼 메마르고 초원처럼 거칠어도 병인처럼 초라하고 석기처럼 미숙해도 독자여 삼가 읽어다오. 반디. 탈북기. 상기. 나네 일철이야. 일철이가 지금 이 탈북기를 쓰고 있단 말이네. 자네도 최서해의 탈북기를 읽었겠지. 그런데 그 1920년대가 아닌 1990년대. 그것도 식민지가 아닌 해방 연륜을 50돌기나 갚는다는 내 나라 내 땅에서 이런 탈북기를 쓰고 있단 말이네. 참으로 기막힌 일이 아닌가. 나의 탈출 기도를 한마디로 찍어 말한다면 그것은 언제인가 내가 자네에게 주었던 그 하나의 약봉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네. 그 약봉투는 내가 정말 우연히 손에 쥐게 되었던 거네. 자네도 알지만 우리 집에는 내 형네의 막내인 8살짜리 조카가 노상 와서 살다시피 했네. 물론 내가 결혼하여 따로 나기 전까지는 형과 함께 살았고 또 따로 났다는 아파트가 형네 집과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이었겠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원인만이 아니었네. 진짜 원인은 나의 아내가 그 애를 진정 눈물겨운 사랑으로 살들이 애무해줬던 거기에 있었던 거네. 천성적으로 그런 눈이긴 했지만 그 애를 바라보는 아내의 눈은 그야말로 언제나 애틋한 정에 젖어 있었고 때로는 제 새끼처럼 품에 끼고 누운 채 아침까지 자버리기가 일쑤였지. 그래서 내가 여자란 자식을 낳지 못해도 나이가 들면 모성이라는 것을 절로 가지게 되는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까지 가지게 할 정도로 말이네. 아내는 그의 말이라면 그저 죽는 판이었네. 그만큼 그 애도 아내를 따랐고. 바로 그 약봉투 사건이 있었던 그날에도 그 애가 우리 집을 왔던 거네. 아내는 아래층 우리 부분당 비선에 천장지 붙이는 것을 도와주러 간다고 나가고 직장에서 밤일감이 제기되어 나 혼자 있는 집을 말이네. 그 애는 문을 열자 작은 어머니부터 찾더니 그가 없음을 알자 나에게 연을 만들어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네. 낙엽을 굴리는 마가을 바람이 바야흐로 아이들의 연 날리기를 꼬드기는 계절이었네. 나는 계절 따라 부풀기 말에는 아이들의 그 동심을 흐리게 할 수 없어 연 종잇감을 찾기 시작했네. 언젠가 봤던 것 같은 비닐 문풍지를 찾느라 당반이며 이불장 뒷구석을 뒤져댔지. 그때 연종이보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바로 그 약봉투였네. 물론 나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지. 그러나 그 약봉투가 결혼한 지 근 2년여가 되어도록 임신을 하지 못하는 아내와 연결되어지며 점차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네. 무슨 약이기에 이처럼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박아두고 먹는 것일까? 무슨 피치 못할 병이라도? 아, 그래서 오늘까지 임신을 못하는 것이었구나. 나는 그날 연을 만들며 손을 2군데나 베어야 했네. 암만 국내에 보아야 직통대기로 물어봐서는 감춰두고 먹는 약이 내막을 아내가 쉽사리 대줄 것 같지 않았네. 그래서 대응책을 세운 것이 그 약봉투를 들고 의사인 자네를 찾아가게 되었던 거네. 근데 하루 지나 자네가 나한테 알려준 그 약에 대한 감정 결과란 어떤 것이었나? 그것은 아내의 불임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인 것이 아니라 그 병을 만들기 위한 약이 아니었던가. 피임약이라니. 나는 그때 여성들도 포함한 많은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자네의 치료실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소리쳤네. 정말인가? 사람들 앞이라 맹구스런 듯 자네가 내 말을 밀막는 이런 소리를 등 뒤에 들으며 그때 나는 단숨이 집으로 달려왔네.
허나 막상 아내와 마주서자 달려오며 입안에 폭탄처럼 제었던 말이 꽉 막혀버리고 말았네. 섣불리 꺼낼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불시에 머리를 쳤던 때문이지. 어찌 안 그랬겠나. 주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이지만 나와 아내야 애초부터 짝이 기우는 배우자가 아니었던가. 인격이야 어방시방이었겠지만 이 사이에서는 제1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정 성분이라는 데서 말이네. 그래서 이일철과 남명옥이가 약혼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입을 쫙 벌린 사람들이 어디 한둘 뿐이었던가. 공고한 결합이 될까. 백로가 까마귀와 한동지에 둔다고 한 쌍이 된대? 하고들 말이네. 그런데 정말 한동지에 들었던 그 백로가 왼장을 보기 시작했단 말일세. 나는 그때 그렇게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었네. 아직 새각시에 가까운 아내가 애를 낳지 않기 위해 피임약을 먹고 있다는 이유를 내 처지에서 그 이외에 어떻게 달리 해석할 수가 있었겠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급히 들어와 씩씩거리며 마주서는 내 기색을 느낀 아내가 오히려 먼저 입을 열었네. 나는 대답 대신 으스러지게 어금니를 깨물며 두 손가락들을 맞잡아 비틀어 우두둑 소리를 냈네. 그리고는 창가 걸상 앞으로가 꾹 앉아버리고 말았네. 아내가 제티가 날려 나오는 듯한 한숨을 조용히 쉬더니 담배와 성냥갑을 가져다 창틀 위에 놓아주는 것이었네. 하지만 그런 위로에 사그라질 내 울분이 아니었네. 글쎄 이 이일철이가 오늘의 상놈 성분을 타게 된 이유라는 것이 뭐였겠나. 그것은 고작해야 아버지가 한 파장에 냉상모를 죽여버렸다는 게 전부였다네. 그것도 전쟁이 끝나고 이 땅에 소위 사회주의 협동격리가 갓 뿌리내리기 시작했던 그때의 말이네. 그것이 역사의 한 전환기였을진데 농민들에겐 생소한 것이 어찌 한둘 뿐이었겠나. 냉상모란 것도 그랬네. 조상 대대로 물모밖에 모르던 손으로 냉상모란 것을 처음 길러보려니 그게 어찌 첫술에 배부르게 되었겠나. 그래서 아버지가 실수를 하게 된 것인데 그 실수가 그만 아버지를 하루아침에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네. 하기야 아버지가 해방 전에 손발이 닳도록 일한 값으로 땅마직이나 가지고 있었고 협동조합 조직 때 그 땅을 천마디에 고분고분 내놓지 못했으니 이복자식이 장독갱 격이 되고만 셈이긴 했지만 말이네. 그래서 아버지는 결국 쇠고랑을 차고 주소도 없는 그 오대론가 끌려가게 되고 우리는 감나무 푸르던 고향집에서 쫓겨나 압록강 요울 물소리 소란한 생소한 이곳으로 이주까지 당하게 됐던 것일세. 탈북기에 나가 부모 처자를 이끌고 오랑캐령을 넘을 때는 그래도 비운 중에도 행여나하는 일말의 희망이 남아 있었네. 그러나 쇠고랑을 차고 간 남편의 뒤이어 치마폭에 감기는 어린 두 아들을 달래며 저 개마령을 넘어와야 했던 어머니에겐 단 한 올의 희망마저 없는 막막한 뿐이었지. 사람이 죽을 때를 가도 오랑캐령을 넘던 그네들처럼 재 가고 싶어 제 발로 간다면 그것은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 거네. 총칼에 내몰려 고향에 정든 모든 곳과 발버둥치며 떨어져 역시 총칼의 감시 속에서 산설고 물설은 이곳으로 이주당해 오던 우리 가정의 그 참상에 비하면 말이네. 그 아픈 원한을 못 이겨 어머니도 끝내는 이 타양만리에서 너무도 일찍이 숨을 거두고 말았었지. 불우할 자식들의 장래가 북방의 얼음꼬치처럼 염통에 맺혀 눈도 감지 못한 채 말이네. 그런데 버림받은 세상에 두 어린 것을 두고 간 어머니의 그 원혼 앞에서 오늘 또 무슨 새로운 비극이 벌어지고 있단 말인가.